70세 정도로 이게 낮은 이유는 특히나 이제 식습관 이게 짜게 먹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을 하고 짜게 드시는 분들 조금씩 좀 줄여가세요. 염분 좀 줄여가시고 아주 안 짜게는 먹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술, 담배가 우리나라가 지독해요. 술, 담배가 아주 끼견자들이 많고 그래서 술도 그냥 한번 마셨다 그러면 좀 많이 마시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술 조금 먹으면 남자로 치지도 않고 막 이러잖아요. 막 돌리다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좀 개선해야 될 습관의 문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일단은 그 건강 수명을 높이는 게 이 노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 평균 수명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는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내가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노인들에 대한 문제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피트니스 센터, 그 체련장에 가는 비용을 보험에서 해주자.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죠. 통과됐나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피트니스 클럽에 가는 거 보험에서 해준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사치스럽다고. 근데 그거는 그만큼 병이 오기 전에 병을 예방하고 체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까먹는 비용보다는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자 이고 영아 사망률도 우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옛날보다는 틀리죠. 근데 우리나라 외래 진료 건수가 한 사람당 13건. 지금 아마 미국보다 더 늘었죠. 아마 16건인가 7건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이제 6.9건인데 이게 사실 한 2배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하고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데 어머니가 86이시고 장모님 81세인데 근데 보면은 약을 많이 타와요. 여기저기서.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다 안 드시고 딴 약 타고. 그리고 진찰을 또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잔소리를 좀 드려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사실 외래 진료 횟수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제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많이 가면 의사나 약사들도 같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대국민 캠페인들도 앞으로 벌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복지제도 틀을 갖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200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지금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15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 뒤로 전부 다 생겨난 것들이 여기 보면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뭐 이런 것들 다 그 뒤로 생겼어요. 얼마 안 됐죠. 짧은 시간에 사실은 복지의 틀이 구축되고 있어요. 근데 내용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있고 거기서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가 IT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죠. IT 기술로 해서 전부 다 전산망으로 시스템을 빨리 갖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었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만들므로 해서 그게 있기 전까지는 거기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은 막 여기저기 빼먹고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못하고 그랬어요. 중복급여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누구 이름 탁 대면 이분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중복된 건 다 걸러지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요거는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희 혜택을 받을 분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달 체계 구축을 하면서 빠른 시간에 우리가 복지제도 틀이 마련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고요.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보면은 2007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복지 비용이 61조, 67조, 74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제 92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013년부터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났기 때문에 안 썼는데 2014년 좀 아까 말씀드렸죠. 97조. 그 다음에 2014년은 106조,
100조가 넘는 걸로 이제 복지 예산이 잡혔다 그랬죠.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해도 거의 이제 이렇게 30%까지 지금 올려치고 있습니다. 복지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DP 대비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이제 비중이 현재는 이제 8.1%예요. 8.1%. 8.1%인데 근데 OECD 국가들의 OECD 국가들은 이제 우리랑 비슷한 이제 OECD 그 국가들인데 거기들의 사회복지 지출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적어요. 8.1%고 저긴 19.8%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전체 비용에서 우리 국민 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닌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급속도로 팽창해 간다는 거죠. 급속도로 팽창해 간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 드라이브를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고 쓸 때 복지 쪽은 형편없이 작았었어요. 작다가 이게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어나는 속도와 이 내성이 지금 안 생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선진 제국들은 대부분이 복지 문제를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구축을 해왔어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쭉 늘어나는 나라에서도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남미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그래가지고 복지 문제 때문에 급속하게 팽창하는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국가 채무 불이행국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되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렇지만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 정책의 이제 향후 전망은 이게 보면은 보건복지 정책의 향후 전망이 이게 사실은 뭐 다 아시는 건데요. 소득이 양극화돼 가지고 서민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지속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지났다 그래요. 저희들 때만 해도 촌에서 저도 자랐지만 촌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밤을 새고 해가지고 뭐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면 또 뭐 고시도 붙고 뭐도 되고 막 해가지고 동네에다가 뭐 방도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어려워요. 돈 없는 애들이 공부 잘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미 이게 계층화돼 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급이 생겨서 그거 갖다 탈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래서 그 자수성가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쪽으로. 미국 사회는 이미 그냥 계층화됐죠. 하여튼 근데 미국 사회 상류층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부류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방법은 뭐냐면 스타예요. 연예 스타 아니면 체육. 그러니까 이 두 가지니까 그 스타가 되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최고의 꿈이 뭐냐 그러면 연예인 아니면 유명한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연봉 뭐 1,000만 원 뭐 이래가지고 아니 뭐 1,000만 원이 아니지 뭐 기하급수죠 1,000억 뭐 이래가지고 막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 멀쩡한 애들 이렇게 보면 뭐 아이돌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얼마죠? 100만이 준비한다든가. 하여튼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사실은 데뷔하는 애들은 한 50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 이제 자수성가는 이제 그거 한탕 탁 치는 거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의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빈곤층의 규모가 자꾸 증가하게 되고 높은 노인 빈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절반 정도가 45% 정도가 빈곤하다. 노인 빈곤율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노인들. 빈곤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좀 또 뭐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중산층이 자꾸 감소하게 되고 고용 불안이 가계 부채가 급등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들을 하는 복지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일하는 복지로. 효율적 복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복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양한다. 이쪽으로 이제 국가적인 트렌드를 가져가야 될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래서 효율적 복지를 이제 주창하고 나온 데가 스웨덴이죠. 스웨덴에서도 처음에는 그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한테 다 드렸었어요. 다 드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다 줄였죠. 대상도 줄이고 액수도 줄였습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일으켜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무슨 난 당신 드리겠으니까 표 달라 이게 아니고 또 설령 또 어떤 상황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회적인 합의를 찾아가는 그런 카리스마가 이제 앞으로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나라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지 지금 막 무조건 해주겠다라는 지도자만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경영이 안 돼요. 지금 지방자치 쪽도 이게 복지 예산 때문에 거의 다 펑크 막 다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자율적, 생산적 복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주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이제 내가 자꾸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정치적인 어떤 그 포퓰리즘 논리로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나가다가는 잘못하면 저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 붕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노인복지는 역시 노인 빈곤 해소가 목적이지 노인분들 전부 다한테 전부 다 똑같이 드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좀이라도 더 가고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내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좀 적게 가고 하더라도 그걸 양해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20만 원이 가도 20만 원으로 결정적인 노인이 있고요. 20만 원이냐 용돈에 조금 보태는 분도 계시거든요. 조금 보태는 분도 그거 안 받으면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거를 양해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아니면 국민적인 정서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진짜 20만 원이면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돈이 한 달에.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좀 보태는 거거든요. 이거를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모든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복지 비용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또 저기 공무원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진짜 복지 비용이야말로 우리가 다 우리 주머니에서 털어내야 될 거고 이 국가 채무로 남는 우리 온 국민의 큰 이제 부담이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이제 임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번에 보면 고소득층, 중산층, 빈곤층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청 나름의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건데 이 중산층이나 이 저소득층이 나는 가난하다, 빈곤층이다라고 하는 체감 빈곤층이 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들 클 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쌀을 이렇게 한 말짜리 그 누렁 봉투로 쌀 한 말만 들고 오면 아버지 어깨가 막 으쓱거렸고 우리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연탄 100장만 가을에 딱 광에다 들여놓으면은 뭐 겨울이 그냥 떼지도 않아도 뜨뜻했죠. 맨날 새끼 꼬랑지 들고 다녔고.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그런 거 없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월세를 살아도 조그만한 차는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영화나 우리 때 뭐 영화를 어떻게 봤어요? 만화책이나 봤죠. 그 비싸죠. 그때 쌌는데도 지금 뭐 영화나 오페라나 음악회나 이런 건요. 젊은 사람들 다 가요. 다 가고 뭐 하는 행사라는 거 하면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저희 때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선배님도 계신데 선배님 때랑 비슷한 때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래서 체감 빈곤층이 늘었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상대적으로 내가 없다라는 그 체감 빈곤층이 늘은 것도 사실은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지금 하나 또 문제고요. 그 가계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00조가.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은 가계부채를 이렇게 쭉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물론 그 주택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주 완전히 까먹은 건 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금융 부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빈곤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까 고령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아까 중복되는 거 좀 빼고 빨리빨리 나갈게요. 고령화 문제는 그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베이비붐 이제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고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2012년도 노인 인구가 600만 정도가 돼요. 600만이 조금 안 돼서 전체 11.8%인데요. 그 중에서 그 20%가 혼자 사셔요. 혼자 사셔요. 근데 혼자 사는 노인분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여자분들이죠. 할머니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평균 수명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율이 그냥 제일 빠르고 근데 노인 빈곤율이 높고 근데 노인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10만 명당 우리가 100명이 넘습니다. 75세 이상 되는 분은 160명이 넘어요. 10만 명당. 그러면 OECD 평균이 10만 명당 20에서 30명이니까 우리가 100명이 넘는다. 1등 중에서도 아주 월등한 1등이에요. 노인 자살률이. 그 나는 노인 자살률 남자들이 적은데 남자들이 또 많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집에 그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우리 같이 노인 될 거니까. 근데 집사람을 놓고 가야지 집사람을 앞세우면 그거 참 어려워요. 어떻게든지 이제 그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노인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데 요거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거는 오늘 완전히 기억을 하세요. 우리 정도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고령화사회가 뭐냐면 노인 인구가 7% 이상일 때요. 7%가 될 때. 65세 이상 노인이 온 국민에서 7% 이상이 될 때가 고령화사예요. 그러니까 고령화, 고령으로 가는 사회다 이런 거죠.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이건 고령사예요. 그 다음에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는 11.8%니까 아직은 고령화 사회죠. 그죠? 고령사회는 14%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7%에서 14% 넘어가는 게 우리가 17년 걸리죠. 2000년에서 17년이 아직은 2017년 안 됐어요. 그런데 OECD 주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령사회를 넘었어요. 14%를 다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7%에서 14%까지 가는 기간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15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17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고령화되는 추세가 프랑스는 7%에서 18% 하는데 115년 동안 갔는데 우린 불과 17년 동안에 올려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것도 있어요. 그때 베이비 붐 시대 50년대 저희들도 베이비 제가 54년생이니까요. 그쪽 팀들이 58년 개띠 뭐 이런 팀들이 그때 베이비 붐에 왕창 들었다가 그 팀들이 이제 쫙 이제 노인층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노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47년, 미국도 70년이 넘겨 걸렸고요. 독일 같은 데도 뭐 40년 이상 걸렸고, 일본이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제일 빨랐는데 거기도 여기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24년이 걸렸어요. 일본도 우리나라가 17년.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려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11.8%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식하게 올라가는데 여기 파란 거 있죠? 파란 게 지금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11% 되니까 제일 적죠.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근데 이것이 2050년이 되면 최고 위로 올라가죠. 근데 이것이 2060년, 그 10년 뒤로 되면 일본을 제껴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초고령화 중에서도 아주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또 이제 노인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가정 파괴인데, 가정 파괴가 뭐 이게 뭐 때리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딱 15년 전에 딱 15년 1998년도에 국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자손들의 90